118페이지에 114조 114조 1항이 능동대리 조항이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대리인에게 효과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권한 내에서 하는 거니까 유권 대리를 뜻해요. 유권 대리. 권한 있는 대리. 권한 있는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대리인들이 뽑은 대리인이 또 있어요. 그걸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복대리는 물론 임의 대리인에 속합니다. 이들 모두 다 권한이 있으면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사표시할 때 3번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 문장이 현명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현명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현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갑의 대리인 어리다 이렇게 표시하여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갑의 대리인 어리구나, 갑의 대리인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현명주의. 이름을 나타내주라. 이걸 짧게 번역하면 일부 책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번역해가 쓴다. 여기 자기 이름으로 하면 틀립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자, 이때 본인 누굽니까? 갑이.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나 자신은 을이. 대리인 본인 하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의사표시 합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능동대리잖아요. 능동대리. 능동대리 할 때 대리인이 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대리인 누구다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요거 의사표시 하는데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도 자기가 결정하고 표시도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의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는 행위능력자 아니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행위능력자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가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대리인 될 수 있고요. 그가 대리행위 했으면 이 대리행위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한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현명해서 해랬죠. 갑의 대리는 어리다라고 하면서 거래하라 했잖아요. 현명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현명 안 했으면.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5조 115조에서 원칙.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계약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대리인이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된다. 그 뜻이.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착오다. 취소하자. 된다, 안 된다? 못해요. 본인을 위한 생각이었는데 말을 못했을 뿐이다. 착오다. 취소하자. 주장 못한다.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된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115조 조문이에요. 이거는 117조고요. 자, 의사표시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든지 사기 강박당했다든지 그러한 사실의 유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116조 1항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를 뜻한다. 간접 대리는 민법상 대리가 아니다. 직접 대리라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현명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한다. 즉 갑의 대리는 어리다라는 걸 표시해줘라.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 뜻이고요. 본인을 위한다 요거는 뭐냐?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 이 문장 전체는 현명이라는 뜻인데 본인을 위한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무슨 뜻이냐? 본인에게 이익되도록 한다. 이 뜻이냐?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되도록 한다. 이 뜻이냐? 어느 걸까요? 밑에 그 뜻입니다. 책임이 본인에게 다 간다 이 뜻이다. 그게 칼로 2번에 있고요. 현명 조치는 대리인 쪽에서 원래 해야 되고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해야 되고요.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해야 되고. 현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여기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셋째 줄 끝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착오 주장 못한다.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했기 때문에 착오 이유 취소 안 된다 이겁니다. 그 갈로 2번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셋째 줄 보세요. 그 푸른색 매매 위임장 제시하고 계약 체결했다. 위임장 제시했다면 벌써 대리인이라는 것을 현명한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대리하여 매매 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대로 글자 그대로 시험 나온 거고요. 그 3번 요것도 잘 보시면 대리인이 자격 표시하지 않고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 이름 적고 본인 인장을 나련해 줬다. 어리란 사람이 갑의 이름 적고 갑의 인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대리의사가 있으면 유효다. 유효.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제일 밑에 4분의 2번 보십시오. 4분의 2번.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찾았습니까?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되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대리권 있고 없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요 동그라미 2번 지문 시험 그대로 나온 것인데요. 갑과 병이 거래하는데 을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럼 병이 상대방이 갑이라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거래 당사자 서로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리권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대리권 존부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요 뜻이거든요.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서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대리인 통해서 계약할 때 대리권 있나 없나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판례 그대로. 요거 대본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6조. 제목이 대리행위 하자인데요. 1항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2항은 놔두고요. 1항부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험결은 착오를 뜻해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때, 유효, 무효 영향받을 때 그러한 사실의 유무, 그 사실의 유무, 착오가 있었다, 사기 강박 당했다, 이 사실 유무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오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는 것은 의사표시하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대리인 표준술이에요. 이게. 대리인 표준술. 시험 참 많이 냈습니다. 조문 그대로 시험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그 도표 보십시오. 바로 밑에 도표가 하는데 대리행위 하자 표준은 누구 표준이라고 하십니까? 대리인 표준 금방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리행위 후에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해놨죠.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이렇게. 법정 대리인은 아예 취소권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아니고 본인. 그럼 임의 대리인은 취소하려면 취소 권한 따로 받아야 돼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취소 권한 따로 받아야 된다. 특별 수권 받아야 된다. 두세 번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여러분 심화학습에 제일 아래쪽에 4번 5번 보세요. 불공정 행위할 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경솔하고 공박은,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하고 공박은 본인 기준 판단하고,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거는 104조에서 잘 나옵니다. 오히려 대리에서 잘 나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을 했다.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리인 기준 판단합니다. 거래를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반사회적 거래를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거래 전체가 반사회적 거래다, 이 뜻이거든요. 오른쪽에 그 심화학습 3번 잠깐 볼게요. 대리인 사기와 상대방 사기 구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볼게요.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사기 강박했다. 요거 아까 시험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갑의 대리인 을이 사기 강박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 했잖아요.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리행위 하자 표준을 논점으로 하여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된다. 아니죠. 1번은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사기 강박 당한 경우네요. 요거는 요거 별개고, 갑의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사기 당했다. 요렇게. 그러면 사기 당했는지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취소권은 누구한테 했다? 본인에게 했다. 요거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사기를 한 경우고. 그 두 가지 꼭 구분해 두시고요. 2번 볼게요. 갑의 대리인 을이 그 상대방 병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요거 금방 한 건 요거네요. 위에 거. 그러면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오케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 2번 이게 시험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예요. 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병은 을의 사기 강박 때문에 병은 갑이 그 사실 알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가? 몰라도, 알 수 없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117조 보세요. 가장 짧은 법 조문 중에 하나예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된다. 미성년자가 대리한 행위를 했을 때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요거 잘 된단 말이에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그 2번에 1번에 있네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리 행위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그랬습니까? 본인에게 기습니다. 1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법률 효과 이익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도 본인에게 가는 겁니다. 2번에 취소권, 해제권도 누구한테 돌아간다?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해제 권한과 원상회복 책임도 누가 해야 되는 거다? 그것도 본인에게 해야 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거래만 누가 한 겁니까? 대리인이 한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간단하게 딱 구분하세요.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이렇게 되시죠? 그 정도는 꼭 구분해야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대리 보세요. 복대리 126페이지.
그 첫째 줄 보세요. 의 바로 밑에 첫째 줄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누가요? 대리인이 본인이 하면 틀립니다. 대리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언더라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에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면 또 틀립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 다음 언더라인 합시다.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 한 줄을 꼭 여러분 읽으시자고요. 금방 제가 읽었던 복대리가 무슨 뜻이냐?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본인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나면 대리인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까? 그렇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요거요. 대리인의 대리인데 하면 틀립니다. 요 한 줄을 여러분 보세요. 이 두 페이지 다 보라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을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된다. 10번 읽어도 한 페이지 안 읽었습니다. 한 20번 읽어야 한 페이지 읽었거든요. 20줄 정도 되니까. 자, 복대리인 누가 선임합니까? 본인이 선임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선임되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나왔단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다. 틀렸어요. 법정 대리인이 선택했잖아요.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무조건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 내의 행위하기 위한 거예요. 권한 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한 초가 되면 표현대리 될까요? 안 될까요? 표현대리 됩니다. 무권대리 될 수 있고요. 무권대리로서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 된다 하나만 기억할 때 복대리인이 권한 초가 되면 표현대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험에 낸다. 누구 이름으로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이냐?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명하여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현명하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현명하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현명할 필요 없다. 복대리인 선임할 때 현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인 사람 뽑는 것은 대리행위다 복임행위다. 거래가 아니잖아요. 사람 뽑는 거지. 거래가 아니잖아요. 사람 뽑는 거지. 다 시험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 그래서 글자를 비슷한 글자나 비슷한 단어를 떠올리면 좀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의 대리인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대리인 누가 선임했습니까?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나요? 대리인 선임. 오케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현명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국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봐요. 자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현명하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면. 이 말을 익혀야 된다. 선임되고 나면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임되고 나면 이 사람은 대리인과 똑같은 권한이 있어요.
물론 요 권한 내행하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그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초과해버리면 표현대리가 된단 말이에요. 권한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표현대리가 된다. 자, 그 밑에 1번 보세요. 1번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해놨습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끝에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선임되고 나면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예,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이다 말하면 될까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말하면 될까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동그라미 3번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 대리행위 할 때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면 족하다. 가부의 대리인 누구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을의 복대리인 병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이 사람은 선임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대리권 존속해야 된다. 대리권 존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대리인 선임하고도 대리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나면 대리권 소멸하는가? 대리권 소멸하는 것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근데 반대로요.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대리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무슨 행위요?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꼭 대리행위하고 복임행위하고 구분하시고. 거래는 아니죠. 거래가 사람 선임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복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도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본인 성낙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게 조문들이 그 밑에 보시면 127페이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그 다음에 122조는 법정대리인 복임권과 책임,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이 조문이 4개나 있는데요. 마지막 조문 보십시오. 123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2항에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누구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요거 시험 지문 그대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바로 위에 120, 121, 122 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책임으로. 그래서 복임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책임져야 돼요. 복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전부 책임져야 돼요. 임의 대리인은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선임 감독 책임져야 돼요. 관리 감독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의 대리는 첫 번째
복인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 있어요. 이때 선임 감독 책임져야 돼요. 이게 감독 그 책임의 정도가 같다 이 말이에요. 법정 대리는 세 번째 건 없어요. 임의 대리는 본인 지명에 의해서 선임할 수가 있어요. 정을 꼭 뽑아라 이렇게. 그래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책임이 가장 낮아요. 그가 부적임자다. 그가 불성실한 것이다. 알고서 알리지 않았을 때 책임져야 돼요. 알리고 나면 책임 없습니다. 또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집니다. 가장 가벼운 책임이에요. 본인 지명 때문에 그 사람을 선임했다는 거죠. 본인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책임.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요 책임하고 뜻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분량은 작고 시험은 하나씩 나오고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조 보시면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말은 임의 대리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대리는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하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121조 1항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 2항 대리인이 본인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태만, 게을리. 이게 임의대리 책임이고요. 122조는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이게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고 전부 책임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책임으로 그 한마디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있다. 복대리는 뜻하고 이 조문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야. 다음 페이지 보면 설명문 그대로예요. 또 임의대리인 복인권, 2번 법정대리 복인권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 3번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본인 대리인이고 대리권 소멸 사유도 복대리인 소멸 사유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대리인은 여러분 오늘 공부한 요 시간, 요 부분 114조 1항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명 안 하면 115조로 가거든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라 해야 된다. 행위 능력자 아니라도 된다. 아니라도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죠. 대리는 의사표시에 험결이 있거나 사기 강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 판단.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직접 본인에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만 잠깐 보겠습니다. 131조 1페이지 잠깐 보시면 131페이지 보시면 무권 대리인데 권한 없다 이 뜻인데요. 무권 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글자 그대로 협의의 무권 대리. 처음부터 대리권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대리. 이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옵니다. 꼭 공부해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꼭 시험 나옵니다.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조문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제목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렇게 해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렇게 하고요. 이건 왜 제가 숫자 적는가 하면 시험 지문에 그냥 숫자만 나올 때도 있다니까. 시험지에서. 그럼 이게 뭔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같이 기억해야 돼요. 125, 126, 120. 이 중에서도 이게 시험 제일 잘 나와요. 126이 대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대리권 소멸 호의 표현들이. 이 표현들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 전혀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단독 행위를 혼자 하는 수도 있어요. 이 계약의 경우가 130조부터 135조까지 6개 조문이에요. 단독 행위는 136조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요 130조부터 135조까지 조문을 여러분 연습장에 서기 10번 하셔야 돼요. 10번. 요거는 조문 서기 5번. 요거를 조문만 쓰세요. 조문만. 옆에 해설문 같은 거 안 적어도 돼요. 조문만 써보. 조문 서다 보면 글이 쭉 붙어 나오다가 나중에는 단어가 눈에 탁 보이면 띄어쓰기 합니다. 서다 보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10번 서고 난 뒤에 글 문장을 보면 문맥이 눈에 선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복습 한 3번 한 효과 나요. 벌써. 나중에 다 알고 난 뒤에는 읽기만 하면 돼요.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조문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가끔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한두 개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 반드시 나오는 자리.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